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밤에 조금 늦게 잤습니다. 그 NFT 민팅 하는데 유럽에서 하는 민팅이라서 새벽 2시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팅 시간 기다려서 민팅 하느라고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그 설치면서 좀 느낌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ICO 할 때 약간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ICO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유럽에서 ICO 할 때 이렇게 밤새워가지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투자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전체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그 예전에 그 지금 NFT나 메타버스가 예전에 ICO 했던 그런 시대와 조금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건데요. 약간 좀 그 버블 아니면 어떤 약간의 그 뭔가 이렇게 껴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실제로는 디파이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그 분야인데요. 그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주제를 이게 받았어요. 실제로는 이거 제가 정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 송인 교수님이 안전한 고수익 디파이라고 이렇게 정해줬어요. 이거 딱 받고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오늘 이 컨퍼런스 독박 쓰는 거 아니까. 왜냐면 이거 듣고 와서 디파이 투자했는데 그 깨졌다 또는 뭐 손실 엄청 입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민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이제 이거 그 안전하고 고수익이다 해가지고 디파이 투자하라고 했는데 망했다 뭐 이런 독박을 쓸까 봐 고민 엄청 좀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주제가 너무 어렵고 그, 그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그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에 이렇게 투자한 분들이 실제로는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손실 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약간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은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이 컨퍼런스 이 포럼을 원래는 이제 저 시그니엘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좀 바뀌었나 보다. 이름도 디지털 자산이에요. 뭐 코인이나 토큰 얘기보다는 디지털 에셋 또는 뭐 이렇게 여의도에서 하는 의미가 그런 전통 금융 시장의 포용 뭐 이런 의미도 있어서 이제 그 코인 시대는 가고 디지털 에셋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나름대로 조금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어쨌든 빠르게 디파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어떤 디파이를 선택할까 선택할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포스텍 산학협력단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빌리빗이라는 그 원래는 세파이 그냥 대부업 코인 대부업 하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비트코인 맡기면은 그 연 한 15% 정도 수익을 내드리는 그런 기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대기업부터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고 포스텍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 포스텍 애들은 이런 쪽에 많이 와 있냐? 근데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좀 많이 오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디파이란 뭐고, 디파이 사례 간단한 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수익률을 따지는 부분에서 이 여의도에서 하는 전통금융시장에서의 수익률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APY, 그리고 인포먼트 로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고수익이 가능한가? 이 주제하고 디파이의 미래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나가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전통금융과 크립토금융의 차이는 결국은 딴 거 다 없고요. 그냥 그 피아트로 하냐, 코인으로 하냐 이 차이입니다. 실제로 금융이란 게 결국은 뭐 돈 맡기고 빌려 쓰는 모든 행동이라고 그러면 그 크립토금융 또는 뭐 디지털 금융 결국은 이제 코인 맡기고 또는 코인 빌려 쓰는 모든 경제활동 이렇게 정의하면 아마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디파이라는 부분은 몇 가지 요소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디파이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인데요. 가상 자산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적인
알고리즘 또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쉽게 그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그런 D앱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디파이란 뭐 교과서는 없는데 대 나름대로 정의한 내용입니다. 예. 그 디파이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한 10년 동안의 코인 세상을 이렇게 쭉 돌아봐 보면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확대, 그리고 이제 다양한 랩 BTC 출현, 그리고 이제 NFT 활성화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배경이 되고요. 환경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 쪽에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도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산업의 변화, 세계적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 성공의 길이었는데 디파이에 그 지금 현재 거래소들이 다 중앙화돼 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그 유니스왑을 시작해서 덱스 거래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거래소의 ICO 같은 것들이 요즘은 이제 IDO라고 해서 이제 이니셜 덱스 오퍼링 또는 이니셜 디파이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거래소에 안 가고 이런 탈중화된 그런 디파이 프로토콜에다가 먼저 상장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디파이나 크립토 금융을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그 전체 디파이에 잠겨 있는 그 가치, 그러니까 US 달러로 보면 지금 현재 어젯밤 기준으로 975억 달러가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른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실제로 전통 금융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금융 상품들이 디파이에 정의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랜딩, 덱스, 파생 상품, 마진, 그리고 그 에셋 매니지먼트, 월렛 이런 것들이 모두 디파이의 지금 범주 안에 있습니다. 디파이 사례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컴파운드인데요. 결국 2019년에 그 암호화폐 예치 및 담보대출 플랫폼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그 컴프라는 자체 거버넌스 토큰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그 디파이 성장에 굉장히 키 엘리먼트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거버넌스 토큰을 주면서 그 갑자기 수익률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8개의 코인을 예치하면 이제 담보대출 이자나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컴프 토큰을 또 이제 그 리워드로 제공하는 그런 그 사례입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로토콜 또는 스마트 컨트랙이 제공돼 가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담보 청산을 위한 부실화 담보 메커니즘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 보는 바와 같이 컴프 토큰이 굉장히 큰 그 올 초부터 올 7월 정도까지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이루었던 게 이 그 디파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실패 사례 2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고구마입니다. 얌이라는 이제 디파이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것도 비슷하게 자금을 예치하고 유동성 공급의 대가로 얌이라는 토큰, 아까 이제 컴파운드에서는 컴프라는 토큰을 줬는데 얌이라는 토큰을 지급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게 초기에 4억 달러나 모집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이제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이 기술적으로, 여기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치명적 오류가 있다 보니까 초기에 엄청나게 상승하던 얌 토큰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제로로 되는 그런 일이 올 8월에 벌어졌고요. 2번째 실패 사례는 팬케이크 번입니다. 혹시 투자하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명문대학 출신들이 만든 토큰입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위층에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누가 했는지 안 나옵니다. 밝혀지지 않죠. 지금 NFT 프로젝트도 누가 했는지 이렇게 뭐 그림만 이렇게 흐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 팬케이크 버니도 누가 했는지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 위에 있습니다. 어쨌든 디파이 목적은 BSC 기반의 이자 농사 최저가 서비스고요. 초기에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BSC 생태계에서 예치금 순위 2위까지 달성하다가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플래시론 공격을 받아서 실패한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기술력이 중요한데 보안성을 담보하지 못한 디파이 프로젝트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플래시론 공격으로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 실패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디파이 프로젝트의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약간의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좀 속임수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자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현혹되는 부분인데요. 깜짝 놀란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이자는 이 정도입니다. 한 2.6% 많아봤자.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디파이 하면은 한 500%? 한 1000% 정도 기대하고 왔을 건데 실제로 금리 이자는 이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될 용어가 APR이 있고 APY가 있는데 기본 이자율을 APR이라고 하고요. APY는 약간 감아서 생기는 이자. 여기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안 하지만 이렇게 하루 번 돈을 다시 투자하는 이자율이 APY. 그냥 투자 안 하고 하는 걸 APR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이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현혹 또는 이제 실제로 제공하는 디파이 서비스들입니다. 저기 145.96% 또는 그 밑에 APR이라고 해서 90.11% 이게 이 정도 주는 수익률입니다. 여의도에서 깜짝 놀랄 일이죠. 2.6% 주면 많이 주는 거 저축은행 수익률인데 이 정도 디파이에서 주면은 안 할 사람이 없죠. 실제로 이렇게 줍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주는데 해석을 잘해야 되고요. 또 오토 컴파운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토큰을 제시하면서 그 토큰에 대한 성장성을 가미해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921%. 감이 좀 안 오는 이자율인데 어쨌든 저 정도를 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맞긴 맞는데 저 주는 토큰이 어떤 기능을 하는 토큰인지 그 토큰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드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900% 또는 200% 일드가요. 결국은 크게 유동성 공급에 대한 수수료 분배 플러스 그리고 참여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 장으로 그냥 결론을 보여드리면 결국은 이자 농사의 수익은 거래한 수수료, 트레이딩 피라고 해서 이제 거래 수수료, 유동성 공급에 대한 대가 그리고 플랫폼 토큰에 대한 보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일드 애그리게이터나 일드 파밍이 저 플랫폼 토큰에 대한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자기네 플랫폼 또는 거버넌스 토큰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작은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가격 상승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에 반영된 이자율이 아까 말한 900% 3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감안을 해서 디파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런 비실현 손익이라고 하는데 900% 이런 것들이 이 비실현 손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 하면 결국 플레이 스왑, 즉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카카오에서도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APY, APR들을 200%, 100% 이상 제공하고 있고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은데 1000% 이상도 제공합니다. 결국은 가능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가능은 한데 좀 주의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결국은 디파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보안적으로 안전한가,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대로 된 오딧을 갖고 있는가, 팀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팀이 주로 거래하는 플랫폼, 예를 들어 바이낸스냐, 이더리움이냐, 또는 큰 재단과 거래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느냐, 도덕적으로 모랄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디파이에 검증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전통 금융에서 하는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미래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몇 가지. 결국은 뭐 맨 밑에 1인 1뱅크 시대가 오는 거는 바로 디파이란 기술과 디파이의 그 성장성에 굉장히 관심이 그 큰 관여가 돼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여러분들도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